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노후를 즐기기 위해 9억 원을 들여 바닷가 아파트로 이사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5억 원과 4억 원의 대출로 마련한 꿈의 집이었죠. 하지만 불과 2년 뒤, 그 집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이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온 금융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자금 관리의 함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호, 올해 65입니다. 저는 1982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40년간 국민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지점장까지 올라간 그야말로 은행 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죠. 40년 동안 수많은 고객들의 돈을 다뤘습니다. 대출 상담, 투자 상품 안내, 부동산 담보 대출.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만나며 그들의 자산을 관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제 노후 계획에 대해서는 그리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적금도 넣고 연금도 준비했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니 과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죠. 특히 서울에서 40년을 살면서 점점 더 삭막해져가는 도시 환경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엘리베이터, 똑같은 복도. 은퇴하면 좀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매일 바다를 보며 아내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제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꿈이 결국 제 인생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죠. 2021년 봄이었습니다. 퇴직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내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강릉은 몇 번 가봤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경포대 해변을 걸으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아파트들 좀 봐. 매일 이 바다를 보며 살면 정말 좋겠다. 아침마다 여행 온 기분일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우리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사가 보여준 아파트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30평형 아파트, 거실 앞 통창으로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특히 해 뜨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니. 이런 집에서 산다면 매일이 힐링이겠구나. 당시 매매가는 9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퇴직금이 5억 원 정도였고 그동안 모은 적금과 예금을 합쳐도 5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부족한 4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죠. 더군다나 제가 4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대출 조건도 좋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등급도 최상위였고 안정적인 연금 수령 예정자였거든요. 중개사는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점장님, 강릉은 정말 뜨는 지역이에요. KTX 개통되고 나서 서울 접근성도 좋아졌고
올림픽 이후로 관광객들도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 바닷가 아파트들은 앞으로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2018 평창 올림픽 이후 강릉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도 봤었고, 주변에 펜션이나 카페들도 계속 생기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투자라면 집값도 오르고 노후도 즐길 수 있겠지. 일석이조네. 그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2년 3월, 드디어 강릉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뜨면 거실 앞으로 떠오르는 해가 보이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보,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 이런 집에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 라며 좋아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경포대 해변까지 걸어서 10분, 주문진항까지도 차로 15분이면 갔으니까 정말 편했죠. 특히 좋았던 건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 중에 서울에서 이사온 은퇴자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처지라서 금방 친해졌죠. 아, 우리가 진짜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서울에 있었으면 이런 여유로운 삶은 꿈도 못 꿨을 거야. 더욱 좋았던 건 집값이 실제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보면 우리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매물들이 9억 2천, 9억 5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이웃 아저씨도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바다 앞 아파트가 어디 흔한가요?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안심했죠.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집값도 오르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정말 완벽한 선택이었어.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왔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그 다음엔 1.75%로 계속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씩 오르는 거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제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였거든요.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가 16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다음엔 240만 원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수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꺼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매물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매라고 써붙인 전단지들이 아파트 게시판에 붙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거래가 정말 안 돼요. 문의는 와도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때부터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글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릉 집값 거품 터진다. 지방 부동산 폭락 시작. 관광지 부동산의 함정, 이런 제목들의 글이 넘쳐났습니다. 댓글들도 충격적이었어요. 강릉은 이미 끝났다.
바닷가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다. 관광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 아내가 점점 걱정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은 거 맞지? 대출이자도 계속 오르고 집값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괜찮아. 강릉은 특별해. 바닷가 아파트는 다르다고 라며 아내를 달랬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우리 아파트와 같은 평형 매물들의 호가를 보면서 아직 9억은 유지하고 있네. 다행이야. 이렇게 자위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4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틀린 걸까? 그리고 2023년 여름,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아래층, 같은 30평형 아파트가 매매 계약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에 팔렸을까 싶어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 집요? 4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주인분이 금매로 내놓으셨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4억 5천만 원? 제가 9억 원에 산 집과 똑같은 조건의 집이 절반 가격에 팔렸다고요? 중개사님, 그게 맞나요? 혹시 평형이 다른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똑같은 30평형이고 향도 같아요. 다만 층수가 한 층 차이 날 뿐이죠. 요즘 워낙 거래가 안 되니까 금매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끔찍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투입한 돈 5억 원, 퇴직금 플러스 적금. 현재 대출 잔액 3억 8천만 원. 현재 시세 4억 5천만 원. 만약 지금 집을 팔면 4억 5천만 원을 받고 대출 3억 8천만 원을 갚으면 손에 남는 건 고작 7천만 원. 제가 넣은 5억 원 중에서 겨우 7천만 원만 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월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대출이자 24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월 4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 2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결국 저는 생활비를 줄이고 새벽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65살에 처음 해보는 배달 일이었어요. 오토바이 면허를 새로 따고 배달 앱 사용법을 배우고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제가 이제는 고객들의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배를 누르는 현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달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40년 동안 남의 돈을 관리하면서 쌓은 경험이 왜 내 일에는 통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실수는 감정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살고 싶다는 로망에 빠져서 냉정한 분석을 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감정은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은퇴 자금 전부를 한 채의 부동산에 몰아넣었어요. 은행에서 고객들에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면서 정작 저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었어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금리 상승 리스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말이죠. 네 번째는 지방 부동산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라 관광 수요에만 의존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걸 몰랐어요.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은행에서 일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도 잘할 거라는 과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금과 대출 업무와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제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은퇴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적어도 3대 사고수로 나눠서 투자하세요. 둘째, 지방 부동산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부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에 기대한 투자는 언제든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인데 금리가 오르면 모든 계산이 무너집니다. 대출은 최소한으로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받으세요. 넷째, 전문가의 장밋빛 전망을 맹신하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사, 시행사 관계자들의 말은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결국 본인 몫입니다. 다섯째, 투자에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지 바다의 낭만에 눈이 멀었을 뿐이었어요. 로망과 투자는 별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조사 없이는 절대 큰 투자를 하지 마세요. 해당 지역의 인구 변화, 산업 구조, 교통 접근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지금도 저는 강릉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예전만 못하지만 매일 새벽 배달 일을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후회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평범한 일상만큼은 소중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과 건강만은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은퇴를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은퇴 준비 경험담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